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BJT라고 하는 트랜지스터의 DC 특성, 전류 전압 관계를 이버스 몰 모델로 두 개의 다이오드와 두 개의 커런트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로 BJT라는 단일 소자를 모델링을 할 수 있구나. 배웠던 p 접합을 잘 이해만 하면 충분히 전류 전압 관계를 정성이 아니라 정량적인 관계들을 다 풀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비이상적인 거동들을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첫 번째가 베이스 위스 모듈레이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현상은 우리가 앞서 공부할 때 PMP 기준으로 계속 갈게요. 여기에 있던 홀을 이 컬렉 이미터 커런 정션에 이미터 정션에 포워드 바이어스를 줘서 홀을 인젝션을 시킨 다음에 이 녀석이 이 전자가 많고 많은 N형 반도체 베이스를 관통을 해서 죽지 않고 어떻게든 P로 넘어가야 됩니다. 네. 어떻게든 P로 넘어가야 되다 보니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은 베이스 영역인 N타입을 뭐 저기 전자하고 홀이 결합을 안 하게 하려면 여기 N형 반도체에 주입된 이 홀의 디퓨전 랭스를 충분히 길게 하면 되죠. 누구보다요? 여기 있는 W 값. 여기 W는 베이스의 QNR 영역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물리적인 베이스의 폭은 WB로 쓸 겁니다. 그래서 걔는 여기 물리적인 접합면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홀의 디퓨전 랭스 LP 또는 뭐 이걸 이제 LB라고 쓰기로 했죠. 항상 저기 PNP에서 얘는 소수 캐리어 디바이스라고 생각하면 뭐 어떤 디퓨전 랭스 L 홀에 대한 디퓨전 랭스를 알고 싶다면 그 홀은 그 영역 내의 소수 캐리어다라고 생각하고 만들라고 했었고 지금 베이스니까 LB라고 쓰기로 했습니다. 이 LB가 그러면 이 W보다 충분히 길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문제는 얘가 그렇게 충분히 이렇게 길어지면 되는데 이게 안 될 때는 할 수 있는 방법은 W를 낮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W를 낮추다 보면 베이스의 폭, 베이스 위스 W 값이 점점 좁아지다 보면 어느 순간 여기 우측에 있는 공핍층하고요, 좌측에 있는 공핍층이 이 가운데 있는 W 값이 뭐 0으로 가면 좀 더 좁게, 더 좁게란 말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 0에 수렴하니까 그럼 2미터 정션 그러면 이미터 정션 쪽에 있는 공핍층하고요. 컬렉터 정션 쪽에 있는 공핍층이 요 끝과 끝이 요 둘이가 만날 겁니다. 상상이 되세요? 지우고 그림을 그리자면 공핍층이 이쪽으로도 확대되고 이쪽으로도 확대돼서 결국에는 그냥 다 공필충이 되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언제요? 베이스 위스를 굉장히 좁게 설계할 때. 왜 좁게 설계한다고요? P2미터 P타입에 있던 홀을 어떻게든 컬렉터 쪽으로 잘 전달해야 되니. 그러니까 2미터 이피션시라고도 성능 지표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럼 앞서 배운 대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커먼 이미터 컨피규레이션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터 영역 쪽을 공통으로 잡았습니다. 이 커먼 노드를 잡았다는 거는 뭐 몇 볼트를 잡든 내 마음인데 보통은 편의상 0볼트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실제 직접 혈에 들어가는 PMP BJT는 이거 0볼트 안 씁니다. 파워 서플라이 볼티지라고 불리는 칩의 구동 전압입니다. 칩 구동 전압에 보통 파워 라인에 물리기 때문에 VDD 값에 이게 물리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 책에서는 그냥 0볼트라고 임의로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그럼 남은 단자가 베이스랑 컬렉터잖아요. 그래서 컬렉터가 출력 아웃풋이 되고 베이스가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입력 전류 베이스 커런트에 대해서 출력 전류 컬렉터 커런트의 비율을 가지고 얼마나 입출력 사이에 전류 값의 변화가 있었느냐를 생각할 수 있고 이게 커먼 이미터의 그 저기 DC 게인이죠. 베타라고 쓰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학습한 IB, 아이스의 복잡한 식을 넣고 식을 전개하면 결국은 디바이스의 파라미터들인 뭐 여기 백억 유산균 기억나죠? 밴드갭과 연관된 수치고 인트린직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이죠. 이미터 베이스의 디퓨전 상수, 이미터 베이스의 농도, 베이스 위스의 폭, 그 QNR 영역의 폭, 뭐 이런 수치들 다 여기 대입해서 베타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지금 우리가 상상하고 싶은 거는 이미터 이피션시를 높이기 위해서 저 H 플러스를 어떻게든 컬렉터까지 거의 뭐 10개 쏴주면 10개가 다 컬렉터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W를 어, 베이스 영역의 소스 캐리어의 디퓨전 랭스보다 훨씬 좁게 설계해 보자는 겁니다. 이런 수학적인 식을 요 위에다 대입을 하면 W 나누기 LB니까 얘는 거의 0입니다. 그럼 뒤에 있는 항을 지워버리면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2미터 쪽의 인트린직 캐리어 농도랑 베이스 쪽의 인트린직 캐리어, 뭐 밴드갭 내로잉 현상이 있겠지만 뭐 무시한다라면 앞부분도 사실은 지울 수 있는 수치일 겁니다. 크게 오류가 없다면. 근데 사실은 위에 제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 나도 제곱배로 차이 나기 때문에 이 제가 했듯이 이렇게 막 지우면 안 되긴 해요. 그래서 살려둔 겁니다. 책에서도 막 지우지 말라고. 근데 어떤 책들은 보면 똑같은 게 이게 지워도 돼요. 뭐 이런 설명도 있긴 합니다. 어찌되었건 이 D를 보세요. 중요한 지표들이 나옵니다. 베이스와 이미터의 게임입니다. 컬렉터는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역할이 여기 W에 일부 있을 수는 있죠. 컬렉터의 바이어스를 여기 얼마 걸어주냐에 따라 공표층이 이쪽 베이스 쪽으로 침투를 하나 이 컬렉터의 역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쪽을 연하게 도핑해버리면 대부분의 공표층은 연하게 도핑된 이 컬렉터 쪽으로 나오니 이 W 값에는 컬렉터가 미치는 영향, 여기 컬렉터가 영향을 W에 얼마나 미칠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컬렉터의 농도를 마이너스로 이렇게 작게 도핑하면 될 겁니다. 어쨌건 이미터와 베이스의 싸움에 의해서 베타 값, 게인을 결정 내릴 수 있구나라는 결론입니다.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베이스를 그 W 값을 너무너무 작게 만들면 여기를 너무너무 작게 만들면 좋은 거는 이 게인을 무지하게 올리니까 뭐 이론적으로 무한대까지도 올릴 수 있으니 아주 작은 신호를 넣어도 출력되는 어마어마한 무한대 크기 신호를 가져낼 수 있으니 좋은 건 맞아요. 근데 항상 좋지는 않을 겁니다. 언제 이 안 좋냐? W를 너무 낮춰버리면 요거보다 낮춘 이게 거의 0에 가깝게 만들어 버리면 베이스 영역 안에 QNR은 사라지게 됩니다. QNR 영역이 사라진다는 게 입력 원래 전류도 쓰는데 여기는 이제 입력 여기 출력 전압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미터 쪽을 공통으로 잡아서 출력단인 컬렉터까지 요 양단의 전압이니까 출력 전압이고 나오는 출력단에 나오는 전류를 Y축에 뒀으니 얘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아웃풋 캐릭터리스틱입니다. 출력 전압을 바꾸었을 때 출력 전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지표인데 이상적인 BJT라면 이렇게 세츄레이션 영역에서는 선형적으로 변하고요. 그러니까 거의 저항이죠. 그런 다음에는 어디서 포화되어서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느냐는 베이스 전류값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전류값이 IB1일 때랑 IB2일 때랑 그 값이 이렇게 다르게 나온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입력 전류값인 IB가 IB1이냐 IB2냐에 따라 출력단의 전류 IC1, IC2를 내가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이 액티브 모드 영역, 이 바깥쪽 영역으로만 가면 출력단의 전압이 뭐 얼마가 되건 그것과 무관하게 출력 전류값은 일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출력 전압을 아무리 흔들어도요, 출력 전류값이 일정하게 쫙 뽑혀 나오는 아름다운 트랜지스터의 펑션을 가집니다. 이게 일정하게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나오는 대로 W가 LB보다 작고 심지어 W가 0을 향해서 달려가 버리면 이런 출력 특성 곡선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기울어져서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기울어져서 나온다는 건 여기에 0이 아닌 난지로 슬롭이 형성이 된 거고요. 0이 아닌 슬롭이 왜 생기냐? 아까 말한 대로 베이스 위스에 변화들이 생긴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이스 위스 모듈레이션 때문에 0이 아닌 기울기가 출력 특성 곡선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거 출력 특성 곡선 도대체 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출발이 되느냐?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베이스하고 컬렉터를 봅시다. 이미터 쪽은 공통이라서요. 내가 이미터하고 컬렉터의 전압을 건드린다라는 건 여기 입력 전류값 IB1, IB2는 내가 일정하게 준다는 건 여기 이미터 정션 쪽도 일정하게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VEB가 이미터하고 베이스 사이의 전압은 일정해요. 근데 이 C를 건드리는 거니까 사실상 건드리는 건
베이스하고 컬렉터 사이의 전압을 내가 건드린 겁니다. 이게 VEC는 결국 VEB 더하기 VBC가 될 텐데 얘가 일정하기 때문에 VBC를 건드리는 거죠. 결국은 출력 전압을 높인다라는 건 VBC를 높이는 건데 VBC를 높인다는 의미는 베이스하고 컬렉터의 전압을 B를 C보다 높이는데 N 쪽을 높은 전압을 가하니 그 리버스 전압을 더 세게 가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리버스 전압을 계속 가하면 어디다가요? 컬렉터 정션 쪽에 세게 가하게 되면 어느 순간 저 공핍층의 폭은 베이스 베이스의 QNR 쪽으로 밀고 들어올 거고, 뭐 비록 컬렉터의 저 농도를 낮게 했다 치더라도 베이스로도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최악의 경우에 베이스 위스 W 값이 바뀌는 거죠. 아, 바뀐다는 거는 이 분모에 있는 이 W가 작아지는 거고 그럼 베타 값은 늘어나게 되는데 이때 요 베이스 영역 안에 엑세스 캐리어 농도 델타 PB겠죠. 이 경우에 PMP BJT니까요. 얘를 X 방향에 대해서 우리 여기 요 끝에서부터 요렇게 가는 걸 X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그 X에 대해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앞에서 학습한 대로 0에서부터 여기 W까지 다 QNR 영역입니다. 베이스에. 여기 안에서 액세스 캐리어 농도는 시작과 끝이 있을 거고 그게 원래라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는 커브인데 이거 안 따른다고 했죠. 하이퍼 사인 뭐 해보니 결국은 베이스가 너무 좁아서 사실상 y는 ax 플러스 b의 직선 방정식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직선으로 리니어한 선형의 관계로 델타 PB를 쓸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출력 전압을 내가 계속 올리면 이거 VEC 올리는 거는 결국 얘 리버스 바이어스를 컬렉트해 주는 거고 그렇게 올리다 보면 전류가 늘어난다 했어요. 늘어난다라는 거는 요 W가 안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거는 커브가 아마 요렇게 형성이 될 겁니다. 요렇게 안으로 밀려 들어온다는 거는 이게 VBC가 느는 겁니다. 즉 컬렉터 쪽에 리버스 바이어스를 더 세게 거는 거죠. 이렇게 걸어주면 액세스 캐리어 분포 자체가 더 가파른 슬롭을 가지게 되고 뭐 그러면서 W는 줄어들게 되고 뭐 좋은 점은 전류 이득 값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타 값 때는 좋지만 베이스 위스가 줄어들면서 무엇이 나빠지는지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얘가 홀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QNR 영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QNR 영역 자체가 사라지게 되면 공급축밖에 안 보이죠. 그러면 뒤에 아마 밴드 다이어그램이 나오는 걸 보는 게 훨씬 좋은데 잠깐만 들고 왔나? 밴드 다이어그램이 잠깐만요. 뒤에 있구나. 챕 굉장히 그때 돼서 설명할게요. 그 이슈가 펀치 스루라고 있는데 그 뒤에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머릿속에 펀치 스루라고 하는 현상이 있는데 얘는 뭐냐면 QNR이 사라지면 이 모든 게 공핍층이 되면 공핍층 안에는 전기장이 있잖아요. 그럼 전하를 띤 입자인 홀이 전기장을 만나면 드리프트 되어서 쫙쫙 더 빨리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슈 때문에 전류가 어떻게 더 늘어나는지 사실 여기 이렇게 전류가 다 늘어나 있잖아요. 이 늘어난 증가분이 뭐 때문이냐면 베이스 영역에 QNR이 다 사라지고 공핍층이 다 진입하면서 내부의 전기장의 힘을 받아서 홀이 더 빠르게 이동합니다. 빠르다는 건 전류 증가예요. 왜냐하면 전류 우리 반도체 물리시간에 배웠죠. 커런트 덴서티라는 건 결국은 속도와 드리프트 속도와 홀이 몇 개 있느냐 거기에다 단위 전하량 곱하는 그 식이었죠. 아마 JP는 Q 그다음에 P VD 뭐 이게 나중에 모빌리티 전기장 뭐 이렇게 바뀌었던 식을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뭐 베이스 위스 모듈레이션에 대한 얘기들 특히 펀치 스루는 뒷부분에서 좀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로 가서 그럼 이렇게 그 베타 값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득을 높이기 위해서 베이스의 폭을 변조시켜 가면서 바꾸어 가면서 뭔가 하는 게 BJT 소자 이득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베타 값을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다 보니 W가 너무너무 작아지면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W가 너무 작은 걸 해결합시다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그겁니다. W가 너무 작아져서 문제면 W를 다시 원상복구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너무나 스트레이트포워드한 솔루션이라서 뭐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은 W가 너무 작아져서 생기는 이슈 사항들이 생길 때 꼭 W를 건드리지 말고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근데 이거 제가 방금 설명한 겁니다. 베이스의 농도를 올려라. 베이스의 농도를 올리게 되면 앞 슬라이드 돌아가면 네, 지금 이슈가 W가 너무너무 줄어들어서 생기는 이슈인데 베이스의 농도를 이렇게 진하게 하고 여기를 연하게 하면 이쪽으로 가는 공핍층 확대는 안 되고요. 오히려 이쪽으로 더 많이 확대가 되니까 아, 베이스 위스의 변화로 인해서 W 값 QNR, 베이스의 QNR이 줄어드는 일은 막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베이스의 도핑 농도를 올립시다. MB 값을 올립시다. 입니다. 근데 베이스의 도핑 값을 올리면 베이스 위스가 변조되는 현상은 최소화하겠지만 하나 생성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이미터 이피션시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P 플러스 N 플러스 P 마이너스 이렇게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순서입니다. 그래서 베이스를 이렇게 너무 높여버리면요. 이미터도 더 높이면 되죠. 뭐 투뿔로 올리면 되지만 그 농도 올리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예전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농도를 너무 올려버리면 그 2미터도 더 올라갈 여지가 없어서 이게 양쪽이 다 진하게 도핑된 상황이면 이 2미터에서 베이스로 쏴준 홀이 베이스에서 이렇게 또 컬렉터까지 가야 되는데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2미터 이피션시에 어마어마한 임팩트가 또 하나 들어옵니다. 어, 효율이 떨어지죠. 그럼 이 효율이 떨어진다는 건 궁극적으로 베타 DC 값에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건 지난 시간에 식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저기 베이스 위스를 좁게 하면 베타를 늘릴 수 있다 했지만 그러기 위해서 베이스의 농도를 일부 올리면 베타가 올라가는 일부 장점이 보이지만 너무 과하게 베이스의 농도를 올리면 오히려 베타 값에 손해가 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값을 잘 잡아내야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베이스의 농도를 올려서 공핍층의 폭이 베이스로 침입하는 걸 막는다라는 거는 또 한 번 이미 이것도 제가 앞선 강의 직전 슬라이드에 설명했죠. 거꾸로 컬렉터 쪽의 농도를 낮춰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P뿔 NP 접합해서 얘를 N뿔 만드는 게 어려우면 그럼 네가 낮아져 이거입니다. 그러면 NP 마이너스도 사실은 생각해 보면 N뿔 P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농도 차만 중요하면 되니까. 그래서 컬렉터 쪽의 P를 농도를 낮추자라는 아이디어예요. 그럼 이게 베이스 위스 모듈레이션에 의해서 생기는 여러 부작용들을 막는 뭐 제일 좋은 베스트 솔루션입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맞습니다. 컬렉터의 저기 농도를 제일 낮게 2미터 베이스보다 낮게 하는 게 현재 BJT 설계하시는 분들의 뭐 뭐랄까요? 표준? 뭐 그런 표준이 있진 않지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죠. 고대랑 연대 붙으면 고대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를 낮추면 다 좋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생기는 이슈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면 결국은 컬렉터의 지금 컬렉터 영역에 도핑 농도를 낮춘 거는 컬렉터의 리지스턴스 값을 상대적으로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딱 드는 생각이 이러면 PN 다이오드 공부할 때 시리즈 저항이 떠오를 겁니다. 저기 내가 이미터하고 컬렉터 사이에 이게 출력 전압이죠. VEC를 가지고 놀 텐데 이거가 제대로 다 단자 끝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모든 내용은 이상적인 BJT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내가 인가하는 전압은 당연히 QNR에 인가되는 게 아니라 공핍층들 있죠. 네, 컬렉터 쪽이랑 이미터 쪽 거기에만 당연히 볼티지 드랍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설명하는 거죠. BN 다이오드 할 때도 그 얘기 했었죠. 내가 양단에 플러스 마이너스 VA 어플라이드 전압을 주면 얘는 죄다 여기 있는 정션 VJ에 반응이 느리지. VJ에 다 인가된다. 이게 VA다라고 했는데 실제 VA 값이 높아지면 네, 이쪽 부분에 저항값이 있고 여기에서 VA 곱하기 여기 그 VA일 때 흐르는 전류값에서 I 요만큼의 아유, 에헤이, I 곱하기 RS만큼의 값이 여기에 전압 강화로 인가돼서 실제 VJ는 VA에서 빼기 IRS만큼 덜어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논리가 이 컬렉터 영역의 이 도핑 농도를 낮추어서 컬렉터의 저항을 높여버리면 예, 내가 인가한 출력 전압이 온전히 이미터 정션
컬렉터 정션에 다 전달 안 됩니다. 일부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얘를 해결하는 방법이 솔루션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컬렉터의 농도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베이스 위스 모듈레이션도 잘 맞고 어, 요 컬렉터 농도를 낮추어서 생기는 저항의 증가도 막을 수 있을까? 그 솔루션들을 엔지니어들이 이제 찾아냈습니다. 여기 밑에 질문이 있죠. 위의 세 가지 옵션 중에서 뭐가 가장 받아들일 만한 액션 아이템이냐? 이런 질문인데요. 정답은 세 번째입니다. 그럼 세 번째를 이 저항을 어떻게 줄였을까인데 그거는 뒤에서 이제 그 BJT 만든 단면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 웨이퍼의 이 두께 방향입니다. 웨이퍼 두께가 있고요. 그 여기에 이제 P 플러스 2m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N 베이스예요. 이렇게 베이스가 있고 그 밑에 또 P형 영역을 만듭니다. 그럼 여기에 2m 단자를 그 MS 접합이죠. 진하게 도핑됐으니까 오미 컨택 쉽게 만들어집니다. 그다음 N형은 여기에 이렇게 메탈을 내리면 여기 접합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N 플러스로 또 진하게 도핑해줘야 됩니다. 다 배운 겁니다. MS 접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컬렉터 쪽, 요 컬렉터죠. 요 녀석도 뭔가 외부에서 이렇게 메탈 라인을 넣으려고 하면 이쪽 부분은 P 플러스로 진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세 번째 솔루션은 얘를 연하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저항값이 늘어나는 거죠. RC, 컬렉터의 저항이 늘어나.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엔지니어가 찾은 솔루션은 참 엔지니어들이 똑똑합니다. 이 밑에 P 플러스라는 영역을 하나 도핑을 합니다. 이게 컬렉터 밑에 있어서 서브 컬렉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브 컬렉터를 구현해서 결국은 이렇게 홀이 나와서 이렇게 관통해서 나가는 거니 이렇게 이동해 갈 때 흐르는 커런트 패스의 하단부에 병렬로 P 플러스라는 아주 낮은 저항을 하나 만들어주면 원래 병렬 연결된 저항에서 그죠? 요게 R 컬렉터고 얘는 R 서브 컬렉터인 거죠. 이 서브 컬렉터를 작게 낮추면 전체 등가의 저항값도 낮아지니 네. 아까 위에서 3번에서 설명한 컬렉터 영역의 저항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 무조건 좋은 거냐? 비쌉니다. 서브 컬렉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반도체 공정 스텝을 더 밟아야 되니 다 돈입니다. 공장에서 스텝을 더 밟아서 뭔가 칩을 생산한다는 건 시간을 더 들이는 건 거기에 뒤따르는 인건비, 사람에게 들어가는 월급, 전기, 물, 생산시설 사용료 뭐 다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가 싸움입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BJT는 파운드리에서 주로 이제 팹리스 고객들 칩 설계하시는 특히 아날로그 집적회로 에이직 칩들 만들 때 BJT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 협의를 합니다. 너네 혹시 뭐 서브 컬렉터 꼭 안 넣어도 되면 빼줄게. 대신에 칩 가격 낮춰줄게.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대형 고객 쌓이지 않는 한은 저런 딜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렇게 주니 네가 이거 쓰고 싶으면 쓰고 쓰기 싫으면 말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그런 것 때문에 항상 불평불만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누구 얼리 볼티지하고 잠깐 브레이크 할게요. 얼리 볼티지는 뭐냐? 이게 얼리가요. 아침 일찍 뭐 early this morning 그 얼리 아니에요. 이 얼리는 사람 이름입니다. 네, 괜히 또 이른 전압 뭐 이렇게 억지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 얼리라는 선생님이 이름 붙인 거라고 보면 되고 그럼 얼리 볼티지는 도대체 정의가 뭡니까? 좀 전에 본 이 출력 특성 곡선입니다. 그렇죠? 커먼 이미터 컨피그레이션에서 그렇죠? 베이스가 입력이고 컬렉터가 출력일 때 네, 공통 단자인 이미터 기준으로 VE 기준으로 출력 전압인 컬렉터 전압 사이의 차이입니다. 커먼 이미터니까 이미터를 기준으로 출력단인 컬렉터의 전압이 얼마나 변하느냐. 그래서 출력 전압을 기준으로 출력단의 전류를 측정을 하면 아이디어란 BJT는 이렇게 컬렉터 전류가 변하지 않아야 되나 바뀐다는 겁니다. 그게 베이스 위스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베이스 위스 모듈레이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앞서 세 가지 솔루션을 본 거고
근데 이렇게 측정했을 때 이거를 이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요 기울기를 가지고, 베이스 위스 모듈레이션이 얼마나 일어났구나를 정량화하는 겁니다. 베이스 위스 모듈레이션 많이 일어났네요, 덜 일어났네요, 이런 표현보다는 얼마의 값으로 딱 표현하면, 베이스 위스 모듈레이션이 현재 내가 설계한 BJT에 어떻게 일어나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상적인 아이디어란 이 경우에는 여기를 이렇게 기울기를 계속 옆으로 확대시키면 X축하고 언제 만나느냐를 생각해 보면 무한대를 가야 만날 겁니다. 그죠? 하지만 이 기울기를 가지는 커브에서 이렇게 뒤로 쭉 확 외삽을 해보세요. 이 점선이 그어져 있죠. 그럼 어딘가에서 딱 만납니다. X절편이 존재합니다. 거기를 얼리 전압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요 지점, 여기 있는 요 지점이 VA 얼리 전압입니다. 이거 어플라이드 볼티지랑 또 헷갈릴 수 있습니다. 헷갈리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얼리 전압이 어디다 쓰이냐? 여기 위에 나옵니다. 이게 출력 단자에서, 즉 컬렉터 쪽에서 바라보는 저항값, 이걸 아웃풋 저항, 출력 저항이라고 하는데, 이 저 정의 자체는, 출력 저항 보통 R 낫이라 쓰고요. 정의 자체는, 그래, V는 IR입니다. 출력 전류, 출력 전압,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이 책에서는, 네, 뒤집어서 쓴 거고요. 분자 분모 뒤집었으니까 마이너스 1승 넣은 거고, 그 다음에 저항이라는 게, 뭐 요 값이 일정한 건 아니죠. 내가, 뭐, IB3 쪽 보세요. 뭐, 요 값,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더 큰 출력 전류를 더 높은 출력 전압에서 얻을 수 있죠. 얼마든지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특정한 값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요 출력단의 요 특성의 변화량을 알고 싶기 때문에, 그죠? 요 변화를 한다는 게 이제 출력단의 저항값으로 설명이 돼서 요렇게 정의를 내리고요. 요거를 이제 단 하나의 값으로 쓴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말한 요 기울기를 구하는 문제이니까 수학으로 돌아가면 이 기울기를 구하려면 요렇게 외삽해서 요 값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출력 전류하고 해서 요 삼각형을 가지고 기울기를 계산하면 IC분의 VA입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저 첫 번째 IC 값은 얘입니다. 얘. 이제 시작하는 점. 액티브 모드에 들어가서 요 IC는 아이디어란 케이스겠죠. 그때 이 출력 전류분의 VA를 계산하면 됩니다. 이게 이상적인 값은 수학적인 식이 다 개발돼 있으니까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과 실험은 항상 차이가 나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를 요 얼리 전압에 다 때려 박아 넣은 겁니다. 그 차이가 나서 그게 올라가면 그걸 요 VA 값에서 담아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VA 나누기 IC를 해주면 출력 저항 값이 얼마다라고 나옵니다. 웬만하면 저 출력 저항값은 뭐 킬로옴에서 메가옴 뭐까지 쭉쭉 올려서 높으면 높을수록 이상적인 BJT에 근접하게 동작합니다. 즉 출력 전압을 아무리 바꾸어도 전류값은 일정하게 나오는 커런트 소스로서의 역할을 아주 잘합니다. 전개로 시간에 배운 대로 커런트 소스는 커런트 소스의 위아래 노드의 전압차가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일정한 전류값을 흘리는 소자다라고 배웠는데, 그게 되려면 아이디어란 BJT이어야 하는데, 실제 아무리 BJT 설계를 잘 하더라도 그 내부의 얼리 볼티지를 무한대로 못 가져가기 때문에 뭐 퍼펙트한 커런트 소스를 만드는 거는 대단히 어렵지만, 그래도 얼리 전압을 최대한 키워주기만 한다면 이상적인 커런트 소스에 근접한 전류원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높은 VA가 desirable, 바람직하고 필요로 한 지향해야 될 부분입니다. that is, 다시 말하면 굉장히 큰 출력 저항을 구현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자회로 시간에 가면 아마 어떤 개인, 보통 A라고 쓰죠. 얘는 뭐 베타에다가 출력 저항값을 곱해서, 실제로는 OP앰프 같은 거 공부해 볼 때 무한대의 게인을 가진다라고 학습했는데요. 이걸 굉장히 키워서 얘를 올려도 되고 베타를 키워서 올려도 됩니다. 근데 오늘 학습한 대로 베타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 베이스위스 모듈레이션 현상이 생겨서 그 결과 얼리 전압이 무한대에서 일정한 유한한 값으로 오면서 출력 저항값이 감소하고, 그래서 이 베타와 R 낫 사이의 싸움입니다. 이걸 잘 트레이딩 관계를 잘 이용해서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어떻게든 잘 활용하면 개인을 극대화하는 BJT 소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BJT 소자 설계 잘 해서 팹리스에 공급을 해주면, 야, 역시 그 파운드리 기업 BJT 요 기업과는 되게 좋네, 뭐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VA 유도만 하면, 네, 요식만 하면, 네, 끝나네요.
유도하는 것만 봅시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 잠깐 브레이크하고 갑시다. 자, 이번에 계속 이어서 얘기할 부분은 이제 얼리 전압, 얼리 볼티지 VA를 이제 식으로 좀 쓰고 싶은데요. 이거 어떻게 식으로 좀 잘 쓸 수 있는지 상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출력 뭐 리지스턴스의 역수가 컨덕턴스니까 뭐 아웃풋 리지스턴스 또는 뭐 아웃풋 컨덕턴스 같은 말이고 앞서 얘가 알랏의 역수였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 전압분의 출력 전류로 표시하면 되고 얘를 얼리 전압 그다음에 이상적인 컬렉터 커런트로 표현했습니다. 자, 1호부터 가운데 거 싹 지우면 G 낫은 얘랑 같으니까 네, 뭐 얼리 전압은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G 낫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른다는 점. 얘를 몰라서 식을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풀어나가는 방식을 보면 이게 출력 전압이죠. 이미터하고 컬렉터 지금 커먼 이미터 컨피그레이션이라서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이미터 베이스 베이스 컬렉터 이렇게 됩니다. 뭐 얘는 두 번 뭐 한 번 더 혹시 모르는 학생을 위해서 예, 이렇게 하니까 얘 이렇게 사라지면 VE VC입니다. 빽이다. 그래서 VE에서 VC 뺀 거 VEC입니다. 자, 이런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얘를 여기에 쏙 대입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만큼의 식을 여기다 끌어온 거고요. 여기서 VEC 자리에 얘를 대입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커먼 이미터 컨피그레이션이니까 얘는 픽스된 고정된 값 직전에 설명했죠. 얘가 실제 즉 컬렉터 정션 쪽에 리버스 바이스 걸어주는 값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변화량을 살피는 거기 때문에 VEC를 본다는 건 VBC의 변화를 보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언제요? 고정된 VEB 값에 대해서만 그런데 실제 커먼 이미터 컨피그레이션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그러면 G 낫을 여기까지 끌어왔어요. 여기까지 끌어온 식을 여기 다시 가지고 오겠습니다. 좌변에 G 낫을 두고 우변에 DIC, DVC를 쓰면 되는데 그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체인 룰이라고 하죠. 미분을 할 때 IC 값을 QNR이죠. 베이스의 QNR 영역에 대해서 변화량을 보고 다시 베이스 QNR 영역이 VBC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네, 이게 보자라는 겁니다. 저렇게 식을 이렇게 확장하고 났더니 이 부분은요. 아래쪽 그림을 참고해 보세요. VBC니까 베이스하고 컬렉터 쪽인데 이 W를 본다라는 건 요 QNR 영역, 네, 여기 W죠. 얘가 W가 여기 리버스 바이스 얼마 가해주느냐에 따라 여기가 얼마나 변하느냐인데 사실은 W가 줄어든다는 건 여기 비금친 영역, 즉 공핍층이 안으로 파고 들어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변화량은 반대예요. 그래서 공핍층의 폭 두께를 XNC라 썼습니다. 우리 보통 PN 다이오드 공부할 때 이쪽을 P라 쓰고 이쪽을 N이라고 하면 가운데 공핍층이 생기면 물리적인 접합면 기준으로 P형 쪽을 플러스 XP, N형 쪽은 마이너스 XN 이렇게 썼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N형 쪽이 이게 다 컬렉터 정션이기 때문에 다 C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래서 XNC라고 쓴 거고 여기 XNC의 정의를 보면 네. 베이스하고 컬렉터의 물리적인 접합력이 시커먼 검은색 있죠? 거기서 베이스 쪽에 공필층 엣지까지 그 폭입니다. 그래서 XNC 값이 증가하면 W는 줄겠죠. 그래서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W의 변화를 VBC에 대해서 보는 거는 결국은 XNC가 VBC에 의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단 부호만 반대일 뿐입니다. 쭉 설명된 XNC는 컬렉터 정션의 공핍층의 폭을 말합니다. 어느 쪽? 베이스 쪽. 자, 수식 전개를 한 거는 뭐 그 어려운 거 없으니까 잘 따라왔을 것 같고 뒤로 이제 넘어갑시다. 좀 마지막 줄에 있는 저 식을 이용해서 이제 풀어낼 건데요. 뭐 갑자기 식이 많이 나오니까 놀랄 수도 있는데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컬렉터 전류값을 한 방에 쭉 다 쓴 겁니다. 이미터 베이스도 있고 컬렉터 베이스도 있고요. 식을 썼었고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건 커먼 이미터 컨피그레이션이니까요. 대부분의 전압은 VEB, 이미터하고 베이스에 인가된 전압이 파지티브하게 굉장히 높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이미터하고 베이스는 포워드 바이스가 걸려서
화면이 문제래. 뭐 하고 있냐, 혼자서. 아, 내가 뭘 눌리고 있네. 됐다. 그래서, 네. VEB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 D는 무시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사해서 예쁘게 썼습니다. 달라진 거는 이제 요런 거 베이스 위스 모듈레이션을 감안해서 W가 LB보다 충분히 작아서 하이퍼 사인에 있는 거 그냥 밖으로 그냥 그대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W 나누기 LB를 그대로 끄집어냈으니까 네, 그것만 참고하면 요 LB랑 여기 LB랑 날라갈 거고 W 위로 올라갈 거고 그다음 PB 낫도 그 뭐야 저기 평형 상태일 때 베이스의 홀농도니까 베이스가 지금 N타입이잖아요. 그래서 베이스의 농도 분의 즉 MB 분의 NI 제곱 이렇게 몇 섹션로 쓴 겁니다. 됐죠? 그 정도는 이제 다 따라올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IC 값을 한번 정리한 다음에 조금 전에 본 그 G n 계산하는 식 있죠? 앞으로 돌아가면 요거요, 요거. G not에서 요거 첫 번째 텀, 두 번째 텀 둘이 곱할 건데 첫 번째 텀을 봅시다. 그래서 요 첫 번째 텀 요거 계산하자는 겁니다. 요 별표시가 있잖아요. IC하고 W가 떡하니 좌변 우변에 있으니 미분 W에 대해서 한번 딱 때려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W분의 1은 미분하면 마이너스 W 제곱분의 1이니까 아이고 여기에 마이너스 W 제곱분의 1 올라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텀은 뭐 그대로 위에서 밑으로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저렇게 식을 미분을 딱 하고 봤더니 이게 미분을 하고 봤더니 야, 여기서 W 제곱 중에 W 너 하나만 나와. 그리고 마이너스 너 나와. 해놓고 요거 지우고 쳐다보면 요만큼이요. 그 위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IC라 쓰면 되겠네. 해서 너 앞으로 튀어나온 마이너스 W 넣고 IC 딱 쓴 겁니다. 됐죠? 그래서 앞선 식의 G not 요거 계산할 때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텀 얘는 뭐라고요? 아주 간단하게 마이너스 W분의 IC 이렇게 쓰면 끝납니다. 찾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텀을 향해 갑시다. 두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어디 갔냐? 앞선 슬라이드에 가면 얘요, 얘. 그 빨간 책 칠한 얘. 마이너스 DXNC DVBC. 쟤를 찾아봅시다. 여기 답이 나와 있죠. 얘를 결국 찾아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저걸 찾기 위해서 저자가 어떤 노력을 했냐? 여기서 이제 캐파시턴스가 나옵니다. p 다이오드 공부할 때 이제 AC 특성 공부할 때 캐파시턴스에 대해서 강조했고 그 정션 캡을 다른 말로 하면 디플리션 캡, 뭐 CJ, CDEP 썼던 거 기억날 겁니다. 결국은 정션에 있는 캡이 결정되는 거는 PN 양단의 전압을 얼마를 주고 베이스 컬렉터지만 그냥 베이스가 N형이고 컬렉터가 P타입이에요. 조금 PN 다이오드의 양단의 리버스 바이어스를 얼마나 이 리버스죠. 리버스 바이어스 얼마 줬을 때 공핍층의 어, 전하량이 얼마냐 이거는 결국 이온화된 불순물에서부터 다 기인합니다. 이거 지금 저 컬렉터 쪽은 리버스 걸렸기 때문에 정션 캡밖에 없어요. 그 디퓨전 캡은 포워드 걸렸을 때 있는 거라 했습니다. QNR 영역에 전하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캡인데 리버스 때는 뭐 그런 거 거의 쌓여 있지 않기 때문에 디퓨전 캡은 생각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요 C는 컬렉터 쪽입니다. 여기 다 C가 다 붙어 있잖아요. 얘는 컬렉터가. 그렇게 해서 P&I도 공부할 때 배웠던 그 정의입니다. 정션 캡이란 공핍층에서 들어있는 총 전하량을 공핍층 기준으로 좌우에 인가된 리버스 바이어스 전압으로 나누어 썼습니다.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요 분자에 있는 Qdep 값을 식으로 풀어내는 겁니다. Qdep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전하량이잖아요. 그 전하량은 이온화된 불순물에서 오잖아요. 요거 지금 Qdep 컬렉터 정션 쪽은 지금 베이스 쪽 쳐다봐야 되니까 베이스의 농도가 얼마냐? 이 단위를 생각해 보면 단위 부피당 몇 개의 불순물이 있느냐의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전하량을 알아야 되니 그러면 한 개당 몇 쿨롱이냐? 이게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단위 전하량 Q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이제 공핍층의 폭, 길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려주면 네, 단면적당 몇 쿨롱 있는지 게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P&I도 공부할 때도 요 캡은 패럿인데 항상 단위 면적당 그러니까 P&I의 단면적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 오래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 이해가 될 거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온 것도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미분을 VBC에 대해서 했는데 단위 전하량이 뭐 VBC랑 뭔 상관이에요? 이건 물리 절대적인 값이니 앞으로 나가세요. MB는 얘는 별말 안 하면 유니폼하게 도핑할 겁니다. 그래서 상수기 때문에 얘도 앞으로 가세요. 입니다. 그럼 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러고 나면 그토록 내가 바라던 그 앞선 슬라이드의 동그라미 2번 우측에 있는 두 번째 항 그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항에 대해서만 정리하면 QMB를 좌변으로 이쪽으로 쑥 넘기면 되니까 이렇게 식이 완성됩니다. 자, 이제 다 했습니다. G not 요거 구하려고 했죠? 요거는 요렇게 쓰기로 했죠? 앞에 있는 식에서 둘을 곱한다고 했죠? 자, 요거 1번, 요거 2번입니다. 그래서 1번 곱하기 마이너스 동그라미 2번입니다. 대입하세요. 얘 들고 와서 동그라미 1번에 넣고 요 놈 들고 와서 동그라미 2번에 넣는데 마이너스 챙기고 그렇게 해서 대입하면 요게 나옵니다. 됐죠? 자, 이제 원래 G 낫을 왜 구했지? 돌아가겠습니다. G 낫 왜 구했죠? 어디서부터 튀어나왔지? G 낫이 요겁니다. 요거. 요거 왜 구하려고 했어요? 얼리잖아. 이걸 정량화하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식 보세요. 얼리 전압은 출력 전류 나누기 아웃풋 컨덕턴스입니다. 그래서 G 낫을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어쨌건 풀어냈습니다. 분모에 잘 써놨고 이제 분자에 IC 딱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 마지막 텀을 요것만 쳐다보세요. 보면 뭐 이렇게 지우면 되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지고 나머지 요 분모 있는 거 올라가면 네, 식이 완성됩니다. 아, 드디어 얼리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요런 놈이구나. 그래서 베이스의 농도를 잘 진하게 하면 얼리 전압을 무한대로 보낼 수 있지만 이러면 그럼 이미터는 얼마나 더 진해질 수 있느냐? 솔리드 스테이트 솔루빌리티라는 고체 상태의 용해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결국 한계는 실리콘의 원자의 밀도죠. 5 곱하기 10의 22승. 그것까지 치솟을 수 있기 때문에 이 MB를 하여튼 간에 뭐 잘 제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QNR 베이스의 폭 이거 잘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 여기 하나 정션 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션캡까지 잘 관리하면 얼리 전압이 어떤 모습인지 나옵니다. 전자회로 수업을 들으면 얼리 전압 보통 숫자로 줍니다. 내지는 출력 특성 곡선 그래프를 주고 기울기 이렇게 외삽해서 찾으면 답을 찾을 수 있는 연습 문제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그 BJT라고 하는 트랜지스터의 얼리 전압이 얼마다라고 회로를 해석하는 연습만 했다면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는 전자회로 시간에 배운 그 얼리 전압, 트랜지스터 안에서 공급층의 폭, 그다음에 베이스의 농도, 그다음에 컬렉터 정션 쪽에 캐파시턴스 값 CJ 이거에 의해서 거의 결판이 나는구나. 여기서 이미터의 역할은 있습니까? 직접적인 역할은 없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미터의 농도는 저기 베이스의 농도인 MB보다 크게 하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값으로 보이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얼리 전압은 이미터 정션은 별 상관없습니다. 컬렉터 정션이 되게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BJT 두 번째 노트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고 갈게요.